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가격 낮추고 모델 3 고성능 버전 투입, 올해 55만 대 판매 목표.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2021년 새해부터 모델 Y와 모델 3 고성능 버전을 투입,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다. 모델 Y는 퍼포먼스 고성능 버전과 듀얼 모터 4륜 구동 등 두 가지 버전을 출시했으며 두 모델 모두 이전에 예상됐던 가격보다 크게 낮아졌다. 모델 Y 롱라이프 버전과 고성능 버전의 시작 가격은 33만 9,900위안과 36만 9,900위안으로 예상치보다 14만 8,100위안과 16만 5,100위안이 낮게 책정됐다. 테슬라는 모델 Y 롱라이프 버전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고성능 버전은 빠르면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델 Y는 고성능 완전 지능형 중형 SUV로 듀얼 모터 4륜 구동 버전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 5.1초,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94km이며 고성능 버전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 3.7초, 주행거리는 480km다. 동시에 출시되는 중국산 모델 3는 외관, 인테리어, 쾌적성,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전면 이중 유리를 적용했고 히트펌프 시스템을 추가, 차량의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했다. 즉 낮은 기온에서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차량 전체를 크롬으로 처리했고 개별적 특성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 휠이 적용됐다. 실내는 센터 콘솔과 메탈릭 스티어링 휠, 전면 도어 패널도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글로브, 박스 USB 인터페이스, 전동 테일게이트, 호미파인 프론트 트렁크가 추가됐다. 중국산 모델 3의 표준 모델 시작 가격은 24만 9,900위안, 고성능 버전은 33만 9,900위안이다. 모델 3 고성능 버전은 0에서 100km를 3.3초에 주파한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해에 중국 본토에서 충전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대폭 확장에 나서 현재 290개 도시에 600개 이상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설치했다. 테슬라는 2021년에도 충전소 확충 작업을 계속하고 서비스 센터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첨단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해 연간 1만 기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슈퍼 충전 파일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시에 테슬라는 중국의 제품 디자인 센터를 설립, 현지 제품 디자인과 연구 개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 기로하는 등 차량 개발과 생산, 충전 시설 및 정비 센터까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해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11만 대가량의 모델 3를 생산했으며 올해는 55만 대의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작년 49만 9,550대 출하. 사상 최대. 지난해 4분기, 또 지난해 전체 자동차 출하 대수가 나란히 시장 전망치를 압도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내 유일한 공장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록 수립에 차질이 없었다. 1. 코로나19에도 사상 최대 출하 실적.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체 자동차 출하 대수가 2019년 36만 7,500대에서 지난해 49만 9,550대로 대폭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팩트세트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출하 대수 평균치인 49만 3,000대를 6,500대 넘게 웃도는 수준이다.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50만 대를 넘어서 50만 9,737대를 기록했다. 또 4분기만으로 따져도 18만 570대를 출하해 3, 4분기에 기록한 13만 9,593대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출하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도 테슬라는 독보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덕분에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테슬라 주가 상승폭은 지난해 8배를 웃돌았다. 2. 머스크, 테슬라 실패 확률 90%였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환호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서 테슬라 초기에만 해도
자신은 테슬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면서 테슬라가 마침내 생존을 위한 주요 이정표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 초기에 자신은 테슬라가 살아남을 확률이 희망적으로 봐도 기껏해야 10% 수준일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테슬라의 출하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중국 덕이다. 중국이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테슬라 자동차 수요가 높았던 데다 2019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하이 공장이 지난해 신차들을 쏟아내며 프리몬트 공장 가동 중단 충격을 메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덕분에 상하이 공장을 제외하면 유일한 테슬라 공장이었던 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가동 중단 충격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했다. 프리몬트 공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처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수주에 걸쳐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3. 모델 3, 모델 Y 등 저가 모델 돌풍. 테슬라의 사상 최대 출하 기록 달성을 이끈 것은 저가 모델이었다. 세단형 모델 3, 컴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가 팬데믹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어 테슬라의 사상 최대 출하 기록 달성을 가능케 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모델 3와 모델 Y가 44만 2,511대로 출하량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급 모델인 모델 S, 모델 X SUV는 5만 7,039대 출하에 그쳤다. 테슬라는 이번에 공개한 지난해 출하 대수가 잠정치라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가 지난해 팬데믹 속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압도적인 세계의 1위 자동차 업체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크게 밀리고 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시장 점유율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은 2019년 판매 대수가 1,100만 대에 육박했다.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2021년 글로벌 자율주행 레이스 본격 시동.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CES 2021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 관련 뉴스가 줄을 잇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5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관련 그룹 리더, 추격자, 후속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 중에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 ATEG를 인수한 오로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베일에 감추고 있는 애플 등이 2020년 가장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기술 발전과 지배 구조 변화는 앞으로 자율주행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모빌리티 나우에서는 이들의 변화와 2021년 자율주행 지형에 대해 짚어보겠다. 1.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는 부활할까?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은 잊혀질만 하면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애플은 2014년부터 엔지니어 1,000명 이상을 투입해 전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당초 2019년 혹은 2020년 공개될 예정이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 신화를 함께 주도했던 반 맨스필드가 2016년 7월 총괄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력 해고와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여부에 대한 관심과 의문은 커져만 갔다. 2017년 6월 애플 CEO 팀 쿡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다양한 용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018년 8월에는 테슬라에서 5년간 모델 3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의 부사장을 맡기도 했던 버그필드가 참여했다. 2019년 6월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스타트업인 드라이브 AI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5차례 펀딩을 통해 7,700만 달러를 확보한 기업이다. 애플은 드라이브 AI의 자산, 일부 엔지니어와 디자인 인력을 넘겨받았다. 이 인수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등록 대수는 웨이모 153대, 크루즈 233대, 오로라 9대, 죽스 58대, 애플 66대, 리프트 20대로 나타났다. 애플이 크루즈와 웨이모에 이어 가장 많은 차량을 등록한 셈이다. 하지만 2018년에 79,745마일을 주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2019년에는 7,544마일로 주행거리가 급감했다.
업계 일각에선 타이탄 프로젝트가 차량 개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로 축소된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팔로알토 무한 루프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사무실 간의 직원을 수송해주는 것인데 2018년 5월 폭스바겐과 손잡고 추진하는 자율주행 셔틀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도 전해진다. 폭스바겐 신형 T6 트랜스포터 밴을 이탈리아 토리노의 폭스바겐 자회사인 이탈디자인에서 전기 자율주행 셔틀로 개조하는 시기다. 프레임, 바퀴의 샤시 등은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대시보드와 좌석 등을 개조해 컴퓨터, 센서, 대용량 배터리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애플은 최근 테슬라 등 다른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과 엔지니어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대만 TSMC와 자율주행 칩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체 라이다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설립 준비와 함께 2024에서 2025년경엔 개발 차량을 공개한다는 계획도 흘러나온 바 있다. 애플 신화를 주도했던 밥 맨스필드가 은퇴한 지금은 인공지능 책임자인 존 지안드레아가 자율주행차 총괄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애플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웨이모처럼 다른 완성차 업체에 자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거나 라이센싱을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웨이모가 자율주행차 파이어플라이 50대를 제작한 후 완성차 제작을 포기했던 사례를 보면 완성차 업체는 제조 라인, 서비스 판매 네트워크 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웨이모와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과거에도 애플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과 전기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와 디자인 권한을 넘기라는 애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반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디자인 철학과 스타일을 담기 위한 과정과 결과물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우버 자율주행 사업 부문 오로라. 승자는 자율주행차를 향한 우버의 집착은 강했다. 기업 공개 직전 투자자들의 매각 요구에도 굴하지 않았다. 다라 코스로샤이 현 우버 CEO는 2018년 4월 우버 자율주행차가 자전거 무단 횡단자를 받아 사망하는 사고 후에도 NBC 뉴스쇼에 출연해 우버는 계속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념할 것이며 레이스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한 행사에선 자율주행 연구그룹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래비스 칼라닉 전 우버 CEO는 우버는 자동차를 생산한 경험이 없고 실제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다임러와 같은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완성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버의 글로벌 차량 공유 네트워크와 다임러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를 결합해 이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블로그를 쓰기도 했다. 이랬던 우버가 결국 자율주행 기술 부문인 ATG를 오로라에 매각한 것은 경영상 타격이 큰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차 공유 탑승자는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3분기도 11억 달러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0% 감소했다. 음식과 식료품 배송 서비스 우버이츠 매출이 135% 상승에 가까스로 승차 공유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포스트메이츠 코너샵을 인수합병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 등지에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버의 N매각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단으로 해석된다. 우버 ATG는 2019년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덴소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기업 가치가 72억 5천만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40억 달러 규모를 인정받았다. 3. 오로라 자율주행의 포드 될까? 크리스 엄슨 오로라 CEO는 구글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했으며 자율주행의 헨리 포드라고 불리는 유명 인사다. 그동안 총 6억 9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피아트 클라이슬러, 다이톤 현대차 등 유수 기업들과도 협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폭스바겐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포드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2019년 9월 기존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오로라의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로 상승했고 600여 명이었던 직원은 우버 ATG 소속 직원 1200명을 확보하면서 규모가 확 커졌다.
오로라는 자율주행 트럭을 시장에 먼저 출시할 계획이었다. 2019년 2월 아마존이 참여하고 세콰이어 캐피탈이 주도한 투자를 통해 5억 3천만 달러를 유치했고 트럭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적용이 유망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이미 우버는 도요타에서 2018년 5억 달러, 2019년 도요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10억 달러를 투자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라는 자연스럽게 로보택시를 위한 새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됐다. 도요타 투자 당시 SUV 시에나에 ATG의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과의 관계가 오로라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자자들의 요구, 시장 상황에 따라 트럭과 로보택시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오로라는 2019년 라이다 업체인 보즈만을 인수해 라이다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도요타 내 차량용 전자부품 사업을 맡는 덴소와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ATG 매각 대금은 40억 달러 규모이고 지분 구조는 우버와 기존 ATG 투자자, 직원들이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우버는 오로라의 지분 26%를 확보할 예정이다. 우버 앱에서 오로라 자율주행차 호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버도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우버는 에어택시 기업 엘리베이트를 매각한 조비 에비에이션과도 호출 앱을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로보택시와 에어택시까지 함께 서비스할 수 있는 투자와 매각을 진행한 셈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우버 앱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버는 자사 앱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차량 호출 등 육상에서 항공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4. 데일벗은 아마존 죽스, 양방향 로보택시. 2020년 6월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가 12월에 드디어 첫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최대 4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 차량 양쪽 끝에 모터가 장착돼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일반 차량보다 최대 속도는 낮지만 일반 자율주행 셔틀보다는 빠르다. 배터리 팩 2개가 시트 2개 아래 각각 장착돼 있으며 충전 한 번으로 16시간 주행이 가능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앱 기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생산 라인도 준비 중이다. 프리몬트에 연간 1만에서 1만 5천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이 드라이브 유닛, 바디, 배터리 팩 모듈을 공급받아 공장에서 조립하는 4곳이 공정으로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스의 로보택시는 GM과 혼다, 크루즈가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오리진보다 작지만 페달, 백미러, 스티어링 휠 등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다. 각 모서리에 레이저 센서,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으며 차량 상단에 270도 시야각을 가진 카메라가 탑재돼 360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충돌 시 승객을 감싸는 에어백도 장착돼 있다. 원격 조정과 수동 조작이 모두 가능하고 실시간 승객 통신 기능, 승객 프라이버시를 위해 온보드 캡처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할 수 있는 옵션도 장착했다. 오리진이 기존 차들과 다르게 슬라이드 혹은 스케이트보드라고 불리는 플랫폼의 배터리, 구동 모터를 모듈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목적 기반 차량이라면 죽스는 완성차 형태에 가까운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죽스를 인수한 아마존의 자율주행을 향한 야망도 상당하다. 지난 CES 2020에서는 미래의 자동차 리테일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쇼핑 참여, 개인화된 광고, 커넥티드 딜러십 지능형 오너 어플리케이션 4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에 대한 기대도 두드러진다. 5. 2021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판도에 쏠리는 눈. 2020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새 소식들로 가득했다. 웨이모의 최초 외부 투자 유치와 물류 서비스, 웨이모 비아의 출시, 고성능 5세대 하드웨어 발표가 잇따랐다. 2020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새 소식들로 가득했다. 웨이모의 최초 외부 투자 유치와 물류 서비스, 웨이모 비아의 출시, 고성능 5세대 하드웨어 발표가 잇따랐다. 뉴로의 R2, 네오릭스 등 특수 목적 차량의 등장, 도요타의 다목적 자율주행 전기차 이팔레트 업그레이드 버전 발표도 있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반면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스타스키 로보틱스의 폐업, 죽스 매각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관점에 따라선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고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자율주행 시장이 다시 한번 정리된 시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반면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스타스키 로보틱스의 폐업, 죽스메각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관점에 따라선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고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자율주행 시장이 다시 한번 정리된 시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컨설팅 업체 일렉스에 따르면 자율주행 관련 센서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지난 6에서 12개월 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감시, 물류 자동화, 농업, 광산업 등의 기술 적용 전환을 시작했다고도 언급했다. 2015에서 2017년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유망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및 인수 합병 경쟁 시기, 2018에서 2019년이 완성차 업체들의 얼라이언스 구축 시기였다면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지형도 변화가 두드러진 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화보다는 전동화에 눈길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선 업데이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서비스 설계 등 커넥티드카 시장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웨이모와 오로라, 죽스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문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기존처럼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로보택시에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편의 장비, 이용자 경험을 갖춘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자율주행 카테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코로나19로 원활한 유통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율주행 트럭이나 비대면, 배송을 위한 로보마트 등 자율주행 딜리버리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장 변화가 관련 기업들 간 지형 변화를 유도하면서 2021년은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진화를 시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